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이 불안함이 심하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면서 무슨 상황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흐름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을 제가 켜놨는데 뭐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 되죠. 지표가 되는 거고. 자, 보시면 엄청난 거품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이고, 그리고 엄청난 거품 상태에서 전 고점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전 고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전까지 글로벌 시장이 호황이었던 건 아시죠? 호황이었던 움직임이 요만큼이에요. 이게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폭락을 했어요. 이때는 IT 버블 당시에 요만큼이 호황인데 지금은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이었죠. 근데 실제로 호황이었나요? 실제로 호황은 아니었어요. 팬데믹 이후로 투자 열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샀던 자리, 거기를 다시 왔는데 이제 민기적거리니까 뭐가 나온다? 항상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도 기세가 좋으면 단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요. 왜냐면 악재가 있어도 호재 때문에 수익을 더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에 매물대에서 어떻게 될지 말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스닥은요, 전고점이기 때문에 항상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매물을 받고 나서 투매가 일부러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받고 가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떨어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차트로 기억해 놓으세요. 엄청난 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이 물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 개미가 다 물렸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을 뚫지 못하고 최근에 뭘로 뚫었습니까? 호재가 있어야 되죠. AI 반도체 칩 이런 걸로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을 만약에 조정을 받는데 나스닥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AI 반도체 칩을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물리게 되는 거예요. 팬데믹 때 투자 열풍 때 들어왔던 사람들도 물리는 거고 AI 반도체 칩을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14,6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를 깨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 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금리 이야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금리를 정말로 동결을 하든 어쨌든 간에 조정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 아래로 깨지게 되면 엄청난 실망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지고 모멘텀이 완전 꺾이게 될 거예요. 물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을 깨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 AI를 통한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AI는요, 앞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개선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당장 반영하는 거 아니고 2년 안에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에 챗GPT5가 나오고 그와 동급 성능을 가진 다른 업체들이 또 나오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별거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이 더 나아진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해서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대가 진짜 앞으로 머지않은 시점에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미국 증시 또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더 괜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최근에 뭐 테슬라도 로봇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막 손가락으로 뭐 하고 뭐 또 어떤 회사에서는 사람이 말하면 대답도 하고 물건도 주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더 지나면 2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어떤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반영했다면 한 요 정도 반영했다라고 전 봐요. 여기는 투자 열풍, 그쵸?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금리 때문에 조정 받았다가 기술 반등 준 거예요. 기술 반등 이후로 호재로 뚫은 게 AI라는 거죠. 그래서 AI 열풍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 랠리를 시작을 했는데 얘네는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네, 상승을 하고 박스권 또 이탈하고 나서 올해부터 또 좋아졌어요.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신고가 랠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들이 또 금 가격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이제서야 뭔가 본격적인 어떤 중요한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거품이라 할지라도 재료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악재가 또 있어야 되는, 떨어지려면 무조건 악재가 필요하거든요. 서프라임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문제가 터졌고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없죠. 뭐 자연재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당장 뭔가 터질 거라고 보기에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당장은.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수급이 받쳐줄 때 가는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어쨌든 상승 기류를 틀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안에 랠리를 다시 가져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근데 더 랠리를 간다고 하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데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돈들이 묶이기 시작하고 조금 물리기 시작하고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 올려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3개월 안에는 뭔가 또 이전과 같은 나스닥의 모멘텀이 생겨줘야 사람들이 다시금 투자할 만한 의욕이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점부터 머지않은 시간 안에 몇 개월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